제도적 폭력이라는 용어를 신평 교수가 쓰셨네요. 신평 변호사가. 아주 이런 적합한 표현이네요. 문형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 국민에게 이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목표를 이용해 이런 악용하는 겁니다. 그걸 제도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선거 공정성을 위한 공적기관들의 노력을 본 바가 없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제도적 폭력을 본 거죠. 문형배는 지금 적극적인 의미에서 제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와 국민의 관계라는 것은 주인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민이 수탁을 한 겁니다. 위임을 권한할 때는 국민의 이익에 합당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위임한 겁니다. 그거를 전부 다 사적인 이익으로 다 여러분들 전용해버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 거죠. 사적인 이익으로 전부 다 전용을 해버린 겁니다. 남용을 한 거죠. 그거를 신평 변호사는 제도적 폭력이라는데 상당히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국가 아닌 이상 행사재판을 규율하는 정거법상의 재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의 대통령입니다.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권력 탈취라는 것에 부역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본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을 본인의 고유 권한으로 착각하고 뭡니까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서는 너무나 뭡니까 나라 자체가 취약한 거죠. 오로지 진영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고 이 개판은 바로 법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의 행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많은 공직의 이런 기관들이 제도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덮이게 되면 앞으로 제도적 폭력이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런 제도적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조세를 때리느라 준조세를 때리느라 당신 거를 가져가느라 이런 일들이 자행될 거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냐. 눈에 보듯 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용어로 표현하기엔 제도적 폭력이고 제가 사용한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수탈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아주 여러분들 적합한 표현이 제도적 폭력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부정선거가 제도가 되면은 지금처럼 대한민국은 딱 간단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추진해 왔던 세력이 고지점령을 눈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관의 칠부능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제도화, 상설화, 구조화, 고착화 그것을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스톱될 수 있느냐 그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죠. 만약 하나라도 윤 대통령이 끊기고 선거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자유애국 시민들의 노력들이 무산이 돼 가지고 부정선거가 제도화가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냥 수탈과 약탈의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 수탈과 약탈을 과거 여러분들 봉건시대처럼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거죠.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속 정려 뭐 소득 그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기의 일족이나 자기의 지지 세력들에게 배분하는 거죠.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정선거가 자행된 나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는 다 친인척이나 자기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겠죠. 1980년에 그리스의 이름들 좌파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선거마다 뭡니까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다 바꿔가지고 거대한 관료화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인데 망하겠죠. 뭐. 왜? 그런 사회란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는 교육국가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아마 대만 반도체하고 이런 삼성전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지금은 시장 가치가 이런 4배 차이가 나는데 5배, 6배, 7배, 8배, 10배 차이가 나겠죠.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 이런 경쟁력은 리더십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도적인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해봐야 자기 문제가 돼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깨우치겠죠. 야, 이 선거를 다 조작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럼 그때 정상국가가 되겠냐?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는 늙어가고 5사람 가운데 이름 1명이 이름 노인인 겁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주하는 분들이 많죠. 젊은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겠죠. 나라의 앞이 안 보이니까 출산하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뭐 그렇게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쉐쉐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냥 한족들 1년에 한 500만씩 해가지고 한 4년 받아들이면 없어지죠. 나라가 이러면 있을 수 없느냐 존립할 수 있는 문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윤 대통령이 그냥 살아남고 이런 차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희희낙낙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고 나머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비용을 치르겠죠. 뭐 행편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면 또 떠나겠죠. 뭐. 부정선거가 제도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막았으면 비용을 줄였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게 돼 있겠습니까? 못 막으면 이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게 없고 다들 타조처럼 그냥 다 비용 치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선 건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관심 없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공공재니까 국민들 정신도 굉장히 퇴락한 거죠.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많이 퇴락한 거죠. 그래서 뭐 잘 안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뭐 관계 없는 거죠. 그때 되면 야 공박사가 그때 그렇게 떠들었던 게 그게 일리가 있네 그렇게 느낄 때가 되면 그걸로 뭐 이제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해봐야죠. 마지막까지 싸워보고 해보고 선거를 이렇게 못 지켜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간장을 태울 정도가 됐으니까 적들은 아주 악질적이죠. 부정선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악질적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